일단은 국민은행 필기시험 분석표고요. 어떻게 시험을 봤나 120문항에 100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한 문제당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럼 대다수의 문제들은 여러분 뭐랄까요, 그냥 스슥 지나가면서 답을 차차차차 체크를 하겠지만 조금 시간 걸리겠다 싶은 것들을 시간 내에 풀려면 여러분 잡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쓱 지나가고요. 내가 풀만한 거 다 풀고 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턴 돌 때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걸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큰 체계적인 개념인데 요거 안 잡혀있으면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 시간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빨리 푸는 영역을 빨리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영역들은요, 다른 시험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20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보고 나서 곧바로 의사소통 능력을 내려놓으세요 하고 다시 이제 수리 능력을 올려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체크를 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는 없었어요. 뭐 아무튼 이런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시험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표고요. 보면 알겠지만요. 두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세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지문에 문제가 3개씩은 붙어 있구나, 2개씩은 붙어 있구나. 아, 이런 형태로 등장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적용될 수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무엇이 나왔는지 정도만 간략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 수리 같은 경우는 기초 연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열 문제가 꼭 나오고 뭐 요 정도를 보시면 될 거고 어차피 이런 쪽은 문제가 그날 시험에 다 바뀌기 때문에 전혀 뭐 중요도는 없지만 수열 문제가 꼭 나오는구나 깨달아 주시고 수열 문제는 여러분 딱 봤을 때 10초 내에 답이 안 나오면 못 푼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10초 내에 답이 나올 수 있게 머리를 한번 굴러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그대로 패스. 그게 맞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금융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많이 등장하진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점점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문제들이 문제화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금융권에 대한 어떤 법 내용, 금융권에 대한 어떤 기사 내용, 금융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좀 미리 해놓고 있어야 지문이 어떤 지문이 등장해도 아,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네 하고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또 생뚱맞게 글자를 다 읽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문제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문을 아예 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그게 공부 같네요. 네. 자, 문제 해결 능력에 보면요. 뭐 이서한 의미 관계 고르기, 뭐 어휘 관계니까 이건 쉬운 것들이겠죠. 명제 문제 나오고 자료 이해에 대한 거 쭈르륵 나오고 대부분 이쪽에서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다가 이쪽에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이쪽은 거의 다 풀되 이쪽은 보다가 아니야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이렇게 둥둥둥 넘어가서 끝에까지 다 풀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푸는 형태. 자, 조직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결제 양식 작성하기는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뭐 지문에서도 많이 볼 거고 문제에서도 많이 볼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략 고르기 등등등인데 일단 한번 문제를 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신한은행은 이제 각각 30문항에 25분, 30문항 25분, 30문항 25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문항 45분. 그렇다는 소리는,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시험지를 올려놓고, 내리고, 다시 옆에 있는 거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 다 나눠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나눠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 사이 내에서 의사소통이 30문제라면 30문제도 역시 여러분 풀 수 있는 거 빨리 먼저 풀고요. 끝나기 전에 다시 올라가서 내가 못 푼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몇 분 안 남았을 때 결국 쿡쿡 찍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걸로 전부 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은 반드시 끝에 쪽을 먼저 내가 찍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까지 갖고 계시기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다 풀고 낼 거예요. 자, 얘도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냥 잠깐 글만 보세요. 기초 인지 좀 쉬운 내용들입니다 라는 소리고, 20문제가 약간 기초 인지 형태로 나왔고 여기는 응용 업무가 10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되게 봤더니 아직까지는 딱히 그런 말은 없네요. 근데 점점점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런 글들이 전부 다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점점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추세예요. 수리 능력 기초인지가 5번부터 숫자별 수열이죠. 수열 배열이 이렇게 있고 쭈루루 또 내려가면서 나오는데 기초인지 쪽이 좀 많네요. 응용 업무 쪽이 좀 적고요. 점점 이쪽이 고단위가 될 거예요. 어렵게 점점 변할 거고 이렇게 유형별로 나오는 것들은 항상 뒤쪽이 조금씩 어렵기 때문에 앞쪽 거 먼저는 다 풀되 뒤쪽 거는 내가 골라 풀겠다. 전략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블라블라블라 똑같은 말입니다. 일단
일단 한번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대충 눈치는 채워주시기 바래요. 네. 그럼 저는요, 17번부터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빨리 푸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 빨리 푸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고, 먼저 여러분이 풀어보셨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틀린 거, 혹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쉬운 문제인데 오래 끌고 앉아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은 잠깐 이제 보시고, 대부분 영역들을 여러분 스킵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규칙을 찾아서요. 물음표에 들어가 알맞은 숫자를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2, 3, 6, 15. 2, 3, 6이면 여러분 여기 1이 늘어났고 여기는 3이 늘어났고 여기는 9가 늘어났어요. 이거 뭔가 느낌이 오나요? 혹시 얘가 3의 0제곱이고 얘가 3의 1제곱이고 얘가 혹시 3의 2제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3의 3제곱이 더해져야 되니까 27이 더해져야 돼. 그러면 15에다 27을 더하니까 여기는 42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답은 42가 있네. 그 순간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이에요. 이거 말고 여러분 어떤 복잡한 해석을 여러분이 해줘서 뭔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몇을 곱하고 몇을 빼고 막 해서 앞에 것에 뒤에 거를 더하고 뺐더니 얘가 나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죠? 라고 했을 때 이 물음표에 그 답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길이 여러분 두 개가 있잖아요. 1번 길하고 2번 길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쉬운 길이고 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날 어마어마한 지식에 때문에 막 지혜가 샘솟아서, 지혜가 샘솟는 말이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막 넘쳐서 이걸 여러분이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어찌 보니까 답이 맞아요. 그래도 이 보기 안에 답이 없으면 내가 생각한 거 얘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맞는 사람이 그런 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그것도 답이 있어요. 근데 쉬운 루트로 가는 것도 답이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어려운 걸 발견했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 때 애초에 이 문제에 그 심오한 어떤 이론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심오한 어떤 그런 나의 머리의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압박을 탁 줬을 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다수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빨리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쉬운 쪽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날 엄청난 막 반짝반짝임으로 문제를 딱 풀었어도 그 문제가 너무 어렵게 푼 것 같은데라고 딱 느낌이 드는 순간 다른 풀이를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애초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이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럼 문제 만든 사람과 문제의 어찌 보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되 최고 쉬운 것들 위주로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거에 뒤에 거 승해서 뒤에 걸 뺐더니 나오더라 막 지저분한 이런 개념 절대 쓰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차가 얼마 났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전에는요, 여러분 은행권에 나왔던 예전 수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10초, 1분 일 안에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버릴 문제라면 딱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안 풀리는 문제다? 그럼 어차피 나는 못 풀어. 시간 내에 못 풀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와서 쿡 찍으면 돼요. 재수 좀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되 이쪽은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마사 2 딱 봤을 때요. 여기는 더하기 2가 된 것 같고요. 여기는 빼기 4가 된 것 같고요. 여기는 더하기 6이 됐어요. 그러니까 2, 4, 6, 8씩 늘어나는데 한 번은 더하기 빼기 이렇게 늘어나나 봐. 이 정도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8 정도가 돼야 되니까 마륙이 나오면 되겠네요 하고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보기 안에 만약에 마륙이 없으면 내가 생각했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네? 다른 방법이 있나?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 안에 마륙이 있죠, 저기? 그러면 이 문제 만든 사람이 또 다른 길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 안 했단 소리예요. 혹은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 나왔을 만한 답을 여기다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어서 이 문제 만든 사람이 문제 잘 만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나 이렇게 했는데 마륙이 나왔어.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잖아. 하고 그러면 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약간 좀 덤벙덤벙 뭐랄까요, 뭔가 좀 약간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제 만든 사람이 그렇게 잘했겠지라는 약간 미루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 안에 있으면 답이 확실합니다. 이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149. 149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수들이에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다음은 16이 나와주면 되죠. 4의 제곱이 나와주면 되니까. 답은 2번. 만약에 보기에 16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라? 이건 다르게 풀었네. 다른 녀석을 원하네.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16이 있는데 뭐 고민해요.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17과 36과 2가 나왔는데 이건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요? 네. 혹시나 네, 이거를 2배를 해요. 해서 2배 하면 34거든요. 2배 한 후에 얘를 더하나? 36 나오죠.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그냥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곱하기 2, 곱하기 3은 굉장히 쉬운 녀석들이고 곱하기 4, 5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곱하기 2, 3 정도는 내가 은근히 할 수도 있어라는 좀 지배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요. 곱하기 2를 하니까 46이 나와요. 거기다가 9를 더하니까 55가 딱 나오네. 감사?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여기다 2배 했더니 74고 13을 더했더니 87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잡았던 요 얘가 틀렸다면 답에 없을 건데 보기 가운데 법에 87이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 87이 있는 관계로 아 내가 생각한 게 맞는구나. 안심하고 답을 5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네. 그죠? 네. 뭐 답안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거꾸로 간 거고 답안지는 이렇게 간 거고 여튼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하고 8하고 8이 나왔네요. 이거는 뭘까요? 요거 여러분 보시면 8에 제로는 딱 보자마자 8의 1제곱이 떠오르고 이건 6의 제곱이 떠올라요. 오호, 여기에 여기 제곱인가? 여기에 여기 제곱인가? 그럼 여기 뭐죠? 4의 세제곱이니까 여러분 4의 세제곱은 64입니다. 답이 없으면 고민해야 되는데 보기에 답이 있죠. 그럴 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잘 잡았네? 잘 찍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응용 문제. 네, 다음 상황에서 C농장에 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농장당 사과 할당량은요, 25,000개씩이고, C농장이 부족해요. 그럼 다른 농장의 거 여유분을 구입하는 것을 충당하려고 한대요. 네. B농장에 3,000개 중에서, 오버되는 3,000개 중에서 양호한 사과를 개당 2,000원에 구입합니다. 단 불량률은 15%입니다. 그랬는데, 자, 이게 뭘까요? 불량률이 15%라는 소리는 여기선 불량품을 안 산다는 소린가요? 근데 양호한 상태라며요. 근데 거기에 또 불량품이 있어요? 약간 애매하네요. D농장에는 2,000개가 오버되는데, 네. 양호한 상태의 사과를 개당 2,500원 구입한다. 아, 이 소리군요. 2,000개 중에서 양호한 것만 구입합니다. 이 소리군요. 네. 근데 그런 불량률이 10%입니다는 소리입니다. B하고 뒤에서 이제 구입했던 것 중에 모자른 양을 A에서 개당 3,000원에 구입합니다. A는 대신에 모두 양호합니다. 라고 나왔네요. 일단 지금 부족한 게 여러분 5,000개예요. 5,000개인데 두 개가 다 완벽하다고 했을 때 겨우 5,000개거든요. 3,000개, 2,000개니까. 그럼 분명히 A까지 손을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비싸게 사야 돼요. 이제 그런 개념이네요. 여기는 불량률이 15%니까 여러분 3,000에 15%를 곱해버리면 450개가 불량품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2,550개가 네, 정상품이고 얘는 2,000원에 구입을 할 겁니다. 라는 소리죠. 자, 여기서는요. 2,000개인데 10%가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200개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1,800 곱하기 2,500원씩 할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버리면요. 총 몇 개를 구입했냐면 4,350개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그러면 650개가 더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650 곱하기 3,000원짜리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거 3개 다 계산해서 더하세요 라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C농장이 내야 되는 뭐 돈을 세세요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 계산을 다 해야 할 건가요? 아니면 끝자리 판별법으로 갈 건가요? 끝자리 판별법으로 가길 바래요. 자, 끝자리는요. 맨 끝이 5555로 끝나기 때문에 전혀 어찌 보면 딱 혜택이 없어요. 근데 끝에 두 자리를 보면요. 55, 85, 15, 45, 75 다 다르죠. 이런 거는 끝자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끝에 두 자리만 내가 제대로 구할 수 있으면 답은 나오거든요. 다 다르니까. 보기 가운데. 그러니까 보기도 잘 봐야 되고 끝자리 판별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연습을 하면서 계속 이제 내 기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일단 만 단위는 지울 거예요. 0000 4개씩은 다 지울 거예요. 0000 4개는 다 지워요. 그래야지 10,000원 단위가 나오니까. 그럼 2 곱하기 여기 55만 해주면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 250, 1 올라가고 250 이렇게 끝나는 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요. 여기서 요거 계산할 건데 이거 계산이 귀찮으니까 여기다 2를 줘버려요. 그럼 얘가 9가 되고 얘가 50이 될 겁니다. 계산해주면 450이죠. 그럼 여기는 50만으로 끝날 거예요.
자, 여기는 3하고 65의 곱이니까 195가 나올 텐데 95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더해주면요. 예, 끝자리는 역시 0이 나오고 여기는 0이고 여기 때문에 55만으로 끝나는 녀석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55만으로 끝나는 1번이 답입니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A 사업팀과 B 사업팀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요. 예산과 진행 사업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사업팀의 사업별 평균 예산이 B 사업팀보다 많아지는 사업수의 최대 격차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A는 B보다 많대요. 일단 예산 뭐 적어놔 보죠, 여러분. 190개고 190이고 예산이 여기는 120억 원일 겁니다. 사업수는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평균 예산이 여기에 평균 예산보다 많아진대요. 그러면 여기를 몇 개로 잡느냐? X개로 잡아볼까요? 네. 그럼 X분의 190이 여러분 사업체당 어찌 보면 예산 지원이죠. X분의 190억. 억 단위는 뺄게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몇이 되는 거죠? 40 빼기 X가 돼요. 40 빼기 X분의 12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많아진대요. 크다는 소리죠, 이렇게. 역시 이런 부등식을 푸는 문제네요. 얘네들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대로 여기다가 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90 곱하기 40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 큽니다. 120 곱하기 X 이렇게 등장할 거고요. 전개. 자, 00에요. 49, 36, 4일은 4, 7600에서 190X를 빼고요. 120X가 나오겠죠? 이때 요거 슉 하고 넘어가면 310X가 7600입니다. 나눠보죠. 0 하나 날리고요. 760을 여러분 3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2가 들어갈 거고 62, 140이니까 4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24점 뭐뭐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24점 뭐뭐뭐 이렇게 나올 거고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X는 여러분 24보다는 작아야 돼요. 24까지 포함해서 24, 23, 22, 21, 20, 19, 18, 17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수의 최대 격차, A랑 B의 여러분 사업팀의 최대 격차를 말하는 거죠. 애매한데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1이 들어가고 1개고 여기가 39개라면 그죠? 1개고 39개라면 차이가 38개나 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A 사업팀은 한 팀이 한 사업체가 190억 원을 다 쓰는 거고 이거잖아요. 근데 A 사업별 평균 예산이 B 사업팀보다 많다라고 적혀 있는데 단서가 있었군요. 단서를 제가 읽고 아까 지금 까먹었어요. A 사업팀의 사업수가 B 사업팀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코 뭐보다는 크다는 소리예요? 2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얘가 19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20, 20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21부터는 되는구나.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수는요. 21, 22, 23, 24까지 가능한 내용이네요. 네. 그랬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려면 이쪽에 X가 24고 저쪽 B쪽이 16이 나오는 이 케이스가 가장 큰 사업차겠죠. 그래서 8개의 개수의 차가 납니다. 라는 게 답이겠네요. 답은 여기서는 4번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영민이는 마트에서 단백질 함량이 20% 이상인 영양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영양제를 600g 단위로 판매한대요. 단백질은 몇 g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자, 600g에 여러분이 20%가 단백질 함량이래요. 그럼 5분의 1이 단백질입니다. 그럼 120이거든요. 120g인데 네, 600g 단위로 판매할 때 단백질은 몇 g 이상이어야 됩니까? 네, 뭐 애매한데 그냥 이게 답 아닌가요?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그냥 영양제를 600g 단위로 팔 때 단백질은 몇 g 이상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120g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럼 땡이죠. 너무 쉬워서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4톤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에 80kg짜리 자재가 담긴 박스를 실어 나르려고 하는데 박스를 5층 높이로 쌓으려고 한대요. 한 층에 최대 몇 개를 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네요. 각 층에는 동일한 개수의 박스를 실습니다. 자, 4톤까지 실을 수 있대요. 그러면 4,000kg을 실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하나당 80kg라고 하죠. 그럼 나눠주면 00 지어주고 8로 나눠주면 50개까지는 실을 수 있어요. 50개까지는 실을 수 있는데 5층 높이로 쌓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 층에 최대 몇 개 실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얘 5로 나눠주면 되죠. 10개씩 실어줄 수 있습니다. 한 층에. 네.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니까 1분에 한 문제를
1분에 한 문제가 뭐예요? 한 20초에 한 문제씩 툭툭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거침없이 풀어 제끼는 거예요. 이런 데는. 거침없이 막 풀다가 딱 걸리는 그 순간 잠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나중에 풀어줄게 하고 넘어가는 형태. 잊지 마시고. A 공장은 지난해 3,000톤의 원재료를 베트남에서 수입을 했고요. 통화의 환율이 지난해 대비 20%가 하락을 했고 원재료의 현지 가격은 지난해 대비 25% 상승했을 때 작년과 같은 통화 지출로 총 몇 톤의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네. 일단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찌 보면 방법이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단순하게 푸는 방법 쪽으로 일단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은 풀어봤을 때 약간 복잡하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복잡해지니까 정신없어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요. 3,000톤을 사는데 네. 그죠? 베트남 환율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일단은 작년에 베트남에서 샀을 때 뭐 톤당 가격 A톤 톤당 A1이었어. 그리고 그게 여러분 원재료의 현지 가격이군요. 그건 통화의 환율이라고 했는데 환율을 잘 모르겠지만 그냥 A의 어떤 B를 갖고 있는 환율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알 바 없어요, 여러분. 얘가 얼마인지 뭔지 그냥 전혀 알지 말고 이 3,000이란 건 여러분 톤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톤에 대한 개념이고 3,000톤을 사는데 B톤을 샀다. 그죠? 이건 원재료의 가격이에요. 원재료의 가격. 이건 톤당 원재료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00원이다 그랬으면 1,000동이다 그랬으면 3,000을 곱해버리면 그냥 사는 가격이고 거기에 알맞게 환율 개념을 곱하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환율이 내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이 돈이에요. 이게 들어간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으로 작년과 같은 통화 지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몇 톤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X톤이라고 잡고 환율이 지난 대비 20% 하락했으니까 0.8A라고 바꿔치기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자료 가격은 25% 상승했어요. 1.25B라고 지금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X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뭐랄까요, 막 우리가 환율에 대한 걸로 막 파고 들어가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아닌 것 같고 단순하게 보는 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랑 B를 날리고 A, B 날려버리고요. 0.8하고 1.25를 곱하는데 0.8은 여러분 5분의 4예요. 1.25는 4분의 5예요. 감사합니다. 다 지워지죠. 쓱쓱 싹싹. 그래서 X는 결국 뭐더라? 똑같이 3,000톤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네요. 네, 요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깊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단순하게 봐야 풀 수 있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군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래 제시사항을 보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표가 나왔네요. 일단 안 봅니다. 자, 이 사원은 상사로부터 다음 같은 요청을 받았어요. 이 사원이 올바른 수로 정리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이 사원님, 은행과 비은행권을 포함해서 현재 기관수 대비 신설 기관수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금융권들 가운데 97년 말에 있었던 총 기관수 중 98년부터 2018년까지 구조조정한 추주량한 비율이 큰 수로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단 종금 금융권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요. 종금만 빼고요. 여기 빼고 요 라인인 거죠? 네. 그랬을 때 답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네요. 보면요. 현재 기관수 대비 신설 기관수의 비율이 50% 이상. 네. 현재 기관수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옆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설된 기관수의 비율이 50% 이상. 그럼 45에서 32개가 여러분 원래 45개인데 그 중에 32개가 신설됐어요. 50% 이상이 맞죠? 일단 얘는 포함. 얘도 반 이상이니까 포함. 얘도 포함. 얘는 여러분 반이 안 되죠? 네, 얘는 아니고요. 얘도 아니죠? 얘도 반 이상 되니까 포함. 얘도 아니죠? 합계군요, 이거는. 네. 일단 요 4개 중에 한 개입니다. 4개 중에 그 금융권들 가운데 97년 말에 있었던 총 기관수 중에서 98부터 2018년까지 구조조정 추진한 비율이 큰 순서대로 비율을 해달래요. 으아. 네. 자, 구조조정 현황은 1998년 네, 초부터 2018년 말까지 이르는 구조조정이다. 그냥 우리 알 바 없네요. 요 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요. 23개가 구조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총 기관수,
97년 말에 있었던 기관수 중에서 됐던 거, 흔히 말하는 정리가 됐던 거요. 36분의 23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50분의 25입니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24분의 1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 같은 경우에는 25분의 21이 될 거예요. 여기서 비율이 높은 거 순으로 이제 표현하세요라는 소리인데, 이거 여러분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분수 비교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수들끼리 쫙 나열했는데 누가 더 크니라고 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분수 비교법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표하면서 풀어볼 텐데요. 간단한 거는 그렇게 계산 안 할 거예요. 얘는 여러분 2분의 1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절반도 안 되는 녀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꼴찌예요. 꼴찌는 눈에 팍 띄죠. 그게 어디였죠, 여러분?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이 가장 낮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큰 수를 정리했으니까 보험이 맨 뒤에 있는 게 답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자, 2번, 3번, 4번에 여러분 보이면 알겠지만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게 하나는 리스, 하나는 증권, 하나는 저축은행이에요. 다 다르죠?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 하나 골라보죠. 네. 큰 녀석을 고르면 자산운용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차라리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야겠구나.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지? 라고 보는 겁니다. 자, 36분의 23하고 23분의 19하고 이거 금방금방 보기는 어려운데 얘는 여러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죠. 25분의 21이면 곱하기 4 곱하기 4 하는 동시에 얘는 100분의 84가 됩니다. 결국 얘는 84, 0.84라는 소리가 나올 거고 0.84보다 얘가 크냐 작냐죠. 그러면 23을요.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36을 나눴을 때 0.8이 올 수 있나만 보세요. 0.8이 와버리면 83, 24가 넘어가야 돼서 이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면 안 됩니다. 리스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네. 리스는 꼴찌가 아니에요. 얘보다는 얘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얘도 안 되고 얘는요. 19에 24면 여기 0.8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하지만 얘는요. 보세요. 0.8을 계산할 때 요거 83에 24 걔도 안 돼요. 68에 48 때문에 28.8이 해내거든요. 그런데 얘는요. 0.8을 해버리면 8이 16 앞자리는 나오죠. 8사 32 약간 부족해요. 그렇다면 느낌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긴 0.8이 오기에는 너무 무리다 싶은 개념이 있고 여기는 0.7도 무리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21에 그죠? 0.7도 안 나와요. 얘는 0.8이 약간 안 돼요, 느낌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누가 0.8에 가까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0.8에 조금 더 가까운 녀석이고 얘가 확 떨어지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꼴찌네라고 생각은 들 겁니다. 정밀하게 계산 안 해도요. 그 36분의 23에 해당하는 증권이 그 다음 등급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여러분 몇 번이 나와야 되냐면 4번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뭐 분수 비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거 비교할 거예요. 얘랑 얘랑 비교해 볼래요? 얘랑 얘랑이 그나마 가장 비싸니까 비교해 볼게요. 24분의 19랑 36분의 23이랑 누가 큰지 비교해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다 부등호 표현하고요. 여기서 여기에 차를 구하는 거예요. 몇이 늘어났나요? 12가 늘어났죠? 몇이 늘어났나요? 4가 늘어났죠?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해놓고 여기를 분수 형태로 바꾸고 얘랑요. 얘를 잠깐 지우고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12분의 4가 크니 24분의 19가 크니 요거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 2배씩 해주면 24분의 8이죠. 분모 똑같네요. 8하고 19하고 누가 더 커요? 19가 훨씬 크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얘랑 얘랑의 싸움에서 얘가 이겼죠? 그렇다면 얘랑 얘랑의 싸움에서도 얘가 이긴다는 소리가 분수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개 비교하기 힘든 녀석인데 두 개의 차를 쓰고 나서 이 분수랑 이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큰지. 그것이 결국 여기에 결론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게 분수비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진짜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진짜 몇 차이 안 나는 것들은 여기도 굉장히 치열해요. 얘랑 얘랑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게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막 그런 게 생겨요. 그럴 때는 또 여기서 또 한 번 분수비교를 또 쓸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24분의 8이었는데 여기서 얘가 23분의 8이었다고 해볼까요? 네. 23분의 8은 조금 너무 무리군요. 워낙 차이가 커서. 아무튼 만약에 여기서도 또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1로 또 가는 겁니다. 얘랑 얘랑 비교하면 12가 늘었네.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15가 늘었죠. 얘는 1이 넘는 수고 얘는 1도 안 되는 수니까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이겼으니까 무조건 이쪽 팀이 이긴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 비교는 여러 번 쓸 수도 있어요. 갔다가 아무튼 한쪽이 이겼다, 이쪽이 이긴 게 확실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쪽이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뒤쪽에서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아무튼 분수 비교의 기본적인 성격은 설명을 잠깐 했고요. 다음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사원은 그럼 연차 보고서에 금융구조조정 실적을 실기 위해 자료를 그래프로 정리를 했어요. 다음 그래프 중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은행과 비은행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은행과 비은행이고 여기도 은행과 비은행인데 연도별 전년 대비, 연도별이니까 여기죠. 정확히 이 표예요. 그럼 이 표에서 증감추입니다. 여러분, 개수예요. 개. 네. 단위가 개거든요. 이쪽이 3개, 2개, 1개인가요? 아니면 이건 뭐죠, 여러분? 도대체 뭔 소리예요? 2014에는 네. 2014에는 은행이 여기 30을 가리키고 있다가 이건 퍼센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개라고 말해야 되나요? 3개. 이쪽이 은행이고 여러분 이쪽이 비은행인가 봐요. 그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은행은 왜냐하면 다 봤더니 32, 31 굉장히 조그만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 밑에 거 비은행은 네, 2014에서 2015년에 30개가 늘었고 뭐 50개가 줄었고 20개가 늘었고 18개가 줄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비은행이고 이쪽이 은행입니다라고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을 봤을 때요. 처음에 3개, 그 다음에 1개가 감소했죠? 네. 3개, 2개가 아니고 1개가 감소했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은 다시 1개가 늘었죠? 플러스 1에 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은 2개가 줄었죠? 마이너스 2로 가는 게 맞고요. 애매하네요. 자, 그 다음에 2018에는 0개인가 봐요. 그러면 1개가 늘었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건 뭐라고? 1개가 줄었죠? 이것도 1개 줄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음수인 마이너스 1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요 표 여러분 생각보다 이쪽 거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네요. 자, 요쪽은요, 2014에서 99에서 2013에서 여러분, 네, 99로 갔기 때문에 한 20개? 20개 아니고 14개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4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겠죠? 22개가 올랐으니까 여기 22개 찍었죠? 그 다음에 요 정도 50개 정도 줄었죠? 맞고요. 20개 정도 늘었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8개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도 맞고요. 그래서 얘는 올래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보고 있느라고 여러분 시간이 다 가죠. 그럼 요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거 대충 나왔을 때 지저분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 위주로 먼저 기다려를 자꾸 하는 겁니다. 쉬운 거 먼저 보는 거예요. 어차피 봐야 돼요. 일단 넌 기다려. 너무 지저분해. 이것도 이해 잘 안 하는데. 신설된 비은행권 금융권 비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신설이에요. 신설이니까 여러분 이쪽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비은행권 금융권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봤더니요. 자산운용이 신설이 133인데 이 여러분 전체 271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돼 보이죠? 135 정도가 절반인데 133이면 거의 40대 후반 나올 거예요. 자산운용 괜찮죠, 쟤는요? 얘도 여러분 지저분하면 너도 기다려 하면 돼요. 증권이 11점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11% 된다? 비슷하네요. 보험이 11.9다? 얘랑 똑같으니까 뭐 둘 다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저축은행도 271이면 여러분 31이거든요. 얘랑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저축은행이 0.4? 이상하죠? 얘네들이랑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팍 떨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놓고 틀린 녀석이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이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얘도 귀찮았어요. 그럼 내비두고요. 이쪽 거 먼저 쉬운 거 먼저 보는 거예요. 97년 말 총 기관수 대비 구조조정 비율이래요. 은행은 인가가 이만큼이고 취소가 이만큼이고 비은행은 요게 비은행이군요. 네. 자, 97년 말 33개 2062개였어요. 구조조정 비율은 17개가 구조조정 됐으니까 네. 인가 5개죠. 그러면 여러분 33개 중에 5개 정도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문제가 귀찮군요. 얘도 기다리고 얘도 기다려일 것 같아요. 다 귀찮은 녀석들이에요. 근데 답은 여기서 등장해서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3분의 5기 때문에 대충 6분의 1 정도 16.6666 그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서 이렇게 퍼센트가 나온 거고 2062분의 201이니까 거의 10%예요. 네. 엥? 이거 여러분 좀 이상하네요. 네. 왜냐면, 네, 비은행의 취소, 인가 취소. 2062분의 201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여러분 퍼센트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10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저거 10% 되거든요. 10%는 되는데 이건 14 막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틀려야 돼요. 이 문제 조금 여러분 이상하네요. 네, 여기 합병도 한번 볼까요? 합병은 은행은 33분의 10이니까 거의 3분의 1은 돼야 돼요. 33이 넘어갈 겁니다. 괜찮고요. 이쪽은요. 비은행은 2062분의 276이니까 10%가 조금 넘어요. 이건 괜찮아요. 해상파산은요. 아예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건 지금 10이 아니라 여러분 0에 뭔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전은요. 네, 비은행의 영업이전은 2000분의 600 정도 되니까 10분의 3 정도 돼요. 30% 될 겁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표가, 네, 여기가 0인 것 같고, 요 정도가 한 10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20, 30, 40이 많은데, 여기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인가취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62분의 여러분 10%면 206개거든요? 206개면 10%가 안 돼요, 인가취소에. 그럼 10%가 안 돼야 되는데 얘는 1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됐는데 여기가 10%다 그러면 대략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10% 조금 안 돼요. 그런 소리라면. 그러면 여기가 또 말이 안 되죠. 합병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요것도 틀렸습니다. 그죠? 네. 여기도 틀렸네요. 두 개가 틀렸어요, 여러분. 오. 이건 안 봤으면 놓칠 뻔했네요. 97년 말 총기관수 대비 현재 기관수 비율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네. 이거는 개수인 것 같고 이거의 비율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퍼센트에 대한 비율이군요. 종금은요. 1997년은 30개였는데 현재 기관수의 비율. 현재는 1개예요. 그럼 여러분 30개에서 1개가 됐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3.3% 아닌가요? 그죠? 네. 3.3%니까 0.033입니다. 이거 33%도 틀렸어요. 증권은요. 36에서 45. 현재 기관수 비율. 그럼 여기는 36분의 45니까 100이 좀 넘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종금이 틀렸어요. 3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30분의 1이 돼야 돼요. 여기 틀렸고 여기부터는 맞는 것 같아요. 50분의 57이니까 114 맞고요. 24분의 138이니까 500까지 올라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231분의 79니까 이거 30대 맞는 것 같아요. 1600에서 900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한 8분의 4? 반은 좀 넘잖아요. 50% 좀 넘는 정도?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요게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도 이게 틀렸고. 지금 어찌 보면요, 틀린 게 3개예요. 네. 이건 옳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옳은 것 고르세요라는 문제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연도별 누적 구조 조정 현황이래요. 자, 연도별. 네, 은행하고 비은행이고요. 은행이 밑에 있습니다. 연도별. 2012년도에 8개가 구조 조정됐고요. 2013년도에는 없었죠? 근데 여기 8이니까 이 부분 잘못됐어요. 그죠? 아, 누적이군요. 죄송해요. 누적이니까 여러분 계속 더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럼 8, 8, 11. 2014년도까지 11 맞고 더하기 2개를 더 더해야 되니까 2015는 13 맞고 그 다음에 16 맞고 17, 17. 여기는 맞습니다. 자, 505개였는데 618개. 그 다음에 99개를 더하니까 717개 맞고요. 121개 더하면 838개도 맞고 70개니까 908개도 맞고 네, 998개도 맞고 82개도 맞아요. 이거는 맞네요, 여러분. 얘랑 맞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여기 두 개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살짝 얘는요, 약간 느낌이 부실하네요. 간혹가다 여러분 진짜로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그냥 그 상태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이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문제가 이상해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문제는 버리는 게 맞아요. 괜히 거기에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상한 문제면 이상하게 답이 나올 거고 어차피 풀려고 노력을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 여러분 시간을 맡기지 말고 애초에 넘기면서 아이 몰라 나중에 찍어버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정상적인 마음으로 풀 수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시간 쏟을 리가 없습니다. 시간 뺏길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지금 여기는 이건 너무 대놓고 틀렸고 여기는 약간 미묘하게 이거 잘못된 것 같고 여기도 이건 틀렸고 그러네요. 3개가 다 틀리게 나왔네요. 아무튼 이거는 문제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 등장해서. 자, 다음 상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가공장, 나공장, 어쩌고 저쩌고 샤라샤라 볼 거 없습니다. 안 볼 거고. 다음 중 제품 A의 설비가 과열된 공장은 그랬어요. 설비가 과열됐다? 과열됐다는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알 길은 없죠? 네. 밑에 쪽을 보니까요. 과열이란 단어를 막 찾아볼 거예요. 없어요. 과열됐다는 보고 여기 나오네요. 자,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지난 2년간 분기별로 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합중 60% 이상을 한 공장에서 담당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설비가 과열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네. 따라서 2003년에는 이 점을 고려해서 이걸로 배분하겠습니다. 물론 좀 나왔는데 여기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죠? 그러면 지난 2년간 제품 A의 생산 실적 2개 나와 있고 B의 생산 실적 2개가 나와 있죠? 가공장, 나공장 나와 있습니다. 생산한 제품의 합중 60% 이상이래요. 그러면 2001년에 3분기의 나공장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 자 이게 1, 2, 3, 4분기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3분기에 2001년에 3분기의 나공장이래요. 그럼 요것만 따져가는 거예요. 나공장에서 제품 A군요. 이쪽입니다. 네. 2001년 나공장에서 3분기 52인가요? 여기? 요 녀석이 맞죠? 그러면 52개 전년도에 네, 전년도는 아니죠. 지금 몇 분기예요? 지난 2년간 분기별로 생산한 제품의 60% 이상. 여러분 약간 애매한데요, 이거? 이걸 전부 다 생산기별로 여러분 그럼 다 더한 다음에 그죠? 이 3분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2001년도니까 2000년도 것만 더하면 되나요? 가랑 나랑만 따졌을 때 48 더하기 52고요. 그 중에 100기네요. 100분의 52가 나공장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3분기의 나공장. 그럼 100분의 52라면 제품의 합중 네, 60% 이상을 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니까요. 글씨 잘 읽어보니까 2년간 분기별로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주어져 있는 2년간 분기만 따지세요 라는 소리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2001년 4분기의 가공장이래요. 2001년 4분기의 가공장. 그럼 여기에 4분기에 72랑 여기 나공장은 48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120이죠. 120분의 72를 구하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약분해주면 여기가 딱 0.6이 나와요. 그러면 60% 이상 한 거 여기는 맞습니다. 2002년 2분기의 나공장. 네, 2002년에 2분기의 나공장. 2분기는 50이고 여기가 60이니까 여러분 저쪽에 60%가 될 리가 없죠. 이건 아니네요. 2002년 3분기의 가공장. 2002년에 3분기 54랑 56인데 가공장 절대 60%가 아니에요. 네, 4분기의 가공장. 2002년 4분기니까요. 63하고 57이에요. 두 개 더하면 120인데 120분의 63이니까 5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60%까지는 안 넘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딱 60% 되는 2번이 답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 황 팀장이 2003년 생산 계획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런 표가 나오고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하면 항상 뒤쪽 거부터 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100% 뭐 답은 뒤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한 7, 80%는 뒤쪽에 답이 있어요 라고 말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보다 많이 뒤쪽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맞는 사람은 입장이에요. 처음부터 틀린 말 써버리면 굉장히 기분 상하거든요. 열심히 문제 만들어놨는데 1번부터 틀린 게 나오면 뒤에 게 완전 뭐랄까요 헛수고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쪽 거에 되게 맞는 걸 많이 주고 뒤쪽 거에 틀린 걸 자주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느끼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뒤쪽 것부터 보면 굉장히 갑자기 급하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매번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나오잖아요. 1, 2, 3, 4, 5번을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5번과 뒤로 갈 때 그 5번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 2, 3, 4번을 겹치면서 대충 문제가 뭔 소리인지 알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고 뭘 말하는지도 대충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5번을 보는 거랑 5번을 처음부터 접할 때 그 난이도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을부터 볼 때도요, 여러분 살짝 긴장하고 봐야 돼요. 조금 많이 봐야 될 수도 있어 라고 판단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점은 있어요. 그것 좀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거부터 보면 무조건 어려워요.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이제 1번부터 내려왔을 때 여러분이 쌓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쉬웠던 거지. 그러면 이만큼을 하려고 이만큼 어차피 시간을 소비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4번까지를 소비해야 5번이 쉬운 내용인데 5번부터 빨리 풀려니까 당연하게 그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면 조금 긴장하고 보는 게 맞아요. 착각은 아니죠. 어렵다고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네. 저도 뒤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제품 B의 수량은 8만 개래요. 뭐가? 위에 거 읽어야 되죠. 한편 가공장과 나공장에서 1분기 생산된 창수할 제품 A의 수량은 9만 개, 제품 B의 수량은 8만 개. 두 개를 동시에 풀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내용만 봐도요. 가공장과 나공장에서 1분기 생산 벌써 이 내용 자체가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확실히. 근데 전반적으로 답은 뒤쪽에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것도 확실해요. 읽어볼 때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들군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도 아마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도대체 뭔 소리야? 계속 위에 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읽어보고 그럼 뒤에 거부터 접근할게요. 땡 3년 생산계획 따라 분기별 예정 생산량을 감축한 결과 아직 2년밖에 없는 3년의 생산계획이 있다는 소리겠죠. 작년 모든 분기에 10만 개 이상 생산했던 제품 A는 어떻게 조정했고 2년간 얘는 이렇게 했으며 3년간 이거는 이렇게 생산됩니다. 반면 제품 B의 경우에는 여전히 4분기 생산량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한편 가공장과 나공장에서 1분기 생산한 착수할 제품 A의 수량은 9만 개, B의 수량 8만 개로 유념해서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이쪽을 읽어봐야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생산 실적을 활용해서 땡 3년에 생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여긴 좀 계산이 좀 힘들어지겠어요. 가격이 있네요. 원재료의 가격이 전년 대비 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판매량까지 감소할 전망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제품 A의 경우는 2년간 두 공장 생산된 제품의 합이 가장 많았던 분기에는 생산량의 20%를 나머지 분기에는 10%씩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땡 3년에는 그죠? 2000땡 2년도에 2년간의 합이 가장 많았던 분기를 고르래요. 그잖아요. 그럼 제품 A였을 경우에 이쪽만 따졌을 때 가장 많은 분기가 어딘가요? 합이 가장 많았던 분기. 지금 2년 둘 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공장이든 나공장이든 상관없이 두 공장 전부 다해서 나오는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거 다 더하고 두 번째 거 다 더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왠지 네 번째 게 제일 커 보이지 않아요? 4분기 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게요. 72죠. 72면 얘네들에 비해서 몇 정도가 높죠? 22 정도가 높아요. 50보다는 22이 높고 48보다는 24이 높고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얘가 플러스 20점 이상을 얻고 가고 있어요. 22점 이상. 여기도요. 가장 높기 때문에 적어도 플러스 3점 이상을 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고 높은 애보다 마이너스 7점이 적죠. 하지만 이런 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여기도요. 가장 높죠. 플러스 1만큼은 높아요. 그 다음 수보다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봐도 4분기들은 전부 다 플러스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은 거는 굳이 다 안 더해봐도 4분기가 제일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A 제품은 가나 공장 다 합쳐도 4분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계산이 나올 거고 거기에 20%를 깎고요. 나머지 분기는 10%씩을 깎는데요. 그게 A라고 합니다. 그죠? 하하하. 그러면 가공장과 나공장에서 1분기 생산할 착수할 A 제품의 수량은 이 전체량이었나요? 2000땡 2년도의 생산량을 줄이는 거네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2000땡 2년도는 여러분 가공장에선 1분기에 요만큼이고 나에선 요만큼이에요. 합쳐봤더니 딱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에다가 1000개니까 10만 개를 원래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10%를 감축할 거예요. 그럼 0.9를 곱하겠죠. 고로 9만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4번은. 자, 제품 B의 수량은 또 제품 B를 또 걸리겠죠. 제품 B의 경우에는 2000땡 2년도 두 공장 생산된 제품 개수의 합이 가장 많은 분기는 땡 2년도도 두 공장의 생산량 합에서 1만 개, 나머지 분기에서는 5천 개씩 생산량을 감축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가장 많은 분기를 골라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1년도를 볼 필요 없대요. 2년도에서 가장 큰 거. 여기만 봐도 딱 봐도요. 4분기만 딱 봐도 여기는 110이거든요. 넘어갈 거 있나요? 50하고 43? 못 넘어가요. 역시 여기도 4분기가 제일 큽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그러면 1분기예요. 1분기니까 48하고 42만 더해서
9만 개겠죠? 네. 9만 개에서 몇 개를 뺄 거예요? 나머지는 5천 개씩만 뺄 거니까 8만 5천 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제대로 틀렸죠. 역시 이것 때문에.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라고 판단하겠네요. 으아. 근데 여러분 얘네들을 풀었으면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이 4번, 5번만 풀어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1, 2, 3번까지 풀었다? 어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뒤쪽 거를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는 말이에요. 네. 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어져 있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일단은 이번 시간엔 풀고요.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